이번 시간은 이제 아무도 안 알려주는 소변 검사 항목이고, 그래도 조금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상 범위랑 이제 조금 어브노멀한 소견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변 검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강검진 할 때 진행하는 그런 일반 유린 검사고요. 저희가 검체 진행할 때 그 종이컵에다가 중간료부터 모아서 내는 검사 있죠. 그거 똑같이 이제 환자분들도 제가 뭐 폴리를 끼고 계신 분들은 유린 포트로 해서 검사 진행하시면 폴리 그 포트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검사고, 아니면은 이제 뭐 그냥 다이아파 보이딩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환자가 뭐 셀프로 앰뷸레이션이 가능하다,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 하시면은 환자분들한테 부탁드리면 되고,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그 배드리든 환자라 하면은 제가 뭐 넬라톤 카테터를 인설트 해갖고 확인할 수 있는 검사죠. 검사를 나가는 방법은 일단 일반 유리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폴리를 갖고 계신 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입원하신 분들 기준이라서 저희가 유린 컬처를 나가지 않는 이상은 굳이 폴리카테터를 클램핑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바로 유린 포트에서 검체를 채취해갖고 나가시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검체가 오염되지 않게는 해주셔야겠죠. 검사 진행하시면 되고, 그건 아셔야 되는 게 유린 컬처 보틀이 있어요. 말 그대로 안에가 이제 무균적으로 유지가 돼 있는 보틀이다 보니까 그 검체 보틀로도 일반 유리널리시스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종이컵에 담아서 하는 종이컵에서 나가서 이제 검사를 진행할 때는 컬처는 진행이 안 되니까 꼭 컬처 진행할 때는 컬처 보틀로만 나가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소변 검사 진행할 때 몇 가지 항목들, 중요하게 본 항목들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컬러, 소변 색깔이라 하면은 저희가 라이트 옐로우 컬러라고 하죠. 밝은 노란빛의 컬러가 정상적인 범위고, 어브노멀한 거는 뭐 이제 딥 오렌지라든지 뭐딥 옐로우, 딥 브라운, 딥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오렌지나 옐로우 같은 경우는 조금 디하이드레이션 되는 환자분들한테 소변에서 나올 수 있는 색깔이고, 뭐 브라운 컬러라고 하면은 너무 터비드하다거나 아니면은 좀 블러드 클롯이 섞여서 나온다거나, 핑키시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헤마추리하겠죠. 그리고 블러디한 경우도 헤마추리한 경우, 이거 말고도 더 다르게 이제 검사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정상은 라이트 옐로우 컬러로 나와야 된다는 거. 글루코즈는 정상적인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겠죠. 주로 글루코즈가 나온다 하면은 이제 DM이라든지 쿠싱 신드롬이라든지 또는 뭐 어브노말 아드레날 쪽으로 해서 펑션이 안 좋다든지 해서 나오는 그런 이제 질환들이나 증상이 있을 때 나오는 소변이고, 정상적인 소변에서는 글루코즈는 검출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케톤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DKA,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이아베티스 케톤 엑시도시스라고 해서 DM으로 인해 비롯한 케톤 산증인 거죠. 정상적인 소변에서는 케톤산은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케톤 바디는. 이제 DK의 경우에는 DM 합병증 때문에 포도당이 아니라 지방산을 저희가 세포에서 1차 에너지원으로 사용했을 때 나오는 부산물이라 이제 이거는 정상적으로 나오면 안 되고, 그렇다고 DK가 아닌 경우에도 나올 때가 있어요. 어쨌든 요 원리는 비슷하거든요. 포도당이 아닌 지방산을 1차적으로 활용했을 때 어떤 경우냐, 이제 과도하게 단식을 심하게 했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또는 버미팅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그런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심한 운동을 장시간 했을 경우에도 케톤 바디가 검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케톤 바디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검출되면 안 된다라는 거. 폐하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정상 소변 같은 경우에 요산도는 5.0에서 8.0으로 본원에선 기준으로 보고 있고, 폐하가 감소한 경우는 어쨌든 엑시도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산성요의 케이스에선 뭐 호흡성 산증이라든지 대사성 산증이 있는 경우, 또는 뭐 산성 음식을 조금 많이 섭취했다거나 아니면은 산성 음료를 많이 섭취한 경우, 또는 이제 디하이드레이션 된 경우에도 산성요가 나올 수 있고요. 알칼리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호흡성 알칼리증이라든지 대사성 알칼리증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프로테우스 같은 경우도 있어요.
프로테우스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대장균의 한 가지 원인인데, 이게 이제 빼드리 든 환자분들이라든지 다이아퍼 보이딩으로 해서 대소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UTI가 생기는 경우, 이 프로테우스 때문에 UTI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 프로테우스가 소변 내에 있는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를 하고, 암모니아가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염기성 물질 때문에 소변이 알칼리성으로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TA라고 해서 레날 튜브 엑시도시스, 그러니까 신세뇨관에서 발생하는 산성증이 있는데, 이게 타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타입 1에 해당하는 이제 RTA 같은 경우에는 소변 내에 수소 이온의 분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소변 내에서 이 수소 이온을 조금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보유를 하는 거죠. 몸으로 재흡수를 계속 시키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몸에서 수소 이온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혈액은 엑시도시스에 빠지게 되고, 소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와야 되는 수소 이온이 못 나오니까 알칼로시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은 엑시도시스, 소변은 알칼리시스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조금 딥한 내용이어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나이트레이트라고 하는 아질산염이라는 거고, 정상적인 소변에서는 원래는 검출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왜 발생을 하냐면, 신체 내에 이제 정상적인 내인성인 질산염인 NO3라는 이온이 있는데, 이게 특히 세균 감염일 때 NO3가 NO2로 변경이 되고, 이 NO2가 소변 내에서 검출이 되는 건데, NO2를 아질산염이라고 변화를 해요. 이게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정상적인 소변에서는 이 NO3가 세균 감염이 없이 그냥 나오면은 아질산염이 검출이 안 되고, 세균 감염, 그러니까 UTI가 있는 거죠. UTI가 있을 때 소변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 나이트레이트랑 WBC랑 류코사이트가 소변에서 검출이 되면 UTI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WBC도 당연히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겠죠. 특히나 UTI, 그러니까 유린 트랙션에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쪽 부분으로 해서 타겟을 해서 WBC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 염증을 잡아주려고 하는 몸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특별한 것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변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제 WBC가 정상적으로는 안 나오고 UTI의 경우에는 나올 수 있다. 이거 이외에도 RBC도 소변 내에서 나오면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소변 내에서 RBC가 뭐 2개 빠졌다, 3개 빠졌다, 인계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 사람이 헤마추리아 소견이 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류코사이트들은 이제 WBC 내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뉴트로필이라든지 바소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뉴코사이트들이 어쨌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백혈구가 모여 있다는 소리고, 아 그러면 유린 트랙션에 인펙션이 있구나. 그래서 UTI를 의심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되게 간단하죠. 다음은 스페시픽 그래비티. 저희가 SG라고 이제 의학용어로 줄여서 사용하는 거고, 요의 비중이에요. 저희가 본원에서는 1.003에서 1.030으로 보고, 거의 일반적인 병원들에서도 이렇게 아마 정상 기준을 보실 거예요. 저희가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항상 농도를 평가를 하는 거는 일반 물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물의 일반적인 비중은 1.0입니다. 그래서 1.000이라고 알려져 있고, 어쨌든 소변 내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변은 정상적일 때는 1.003에서 1.030이 정상인데, 이제 이 농도가 진해지고 또는 감소하고 하는 경우를 보는 거죠. 만약에 그래비티가 조금 상승했다, 말 그대로 농도가 진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수분기가 그만큼 적고 그 안에 무언가 특별한 것들이 더 포함이 돼 있다는 거겠죠. 일단은 물이 적어지는 경우는 언제겠어요? 당연히 디하이드레이션 되는 경우겠죠. 블리딩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뭐 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체액적인 불균형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D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네. 왜냐면 소변 내에 어쨌든
당분이 추가가 되는 거다 보니까 농도가 진해질 수밖에 없고, 이제 ADH 같은 경우에도 요붕증으로 해서 너무 안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저희가 요붕증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어, 이런 이뇨 호르몬이 너무 나오지 않아서 진해지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이 그래비티를 변경시킬 수 있는데, 요 비중이 진해지는 경우에는 이런 항이뇨 호르몬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소변이 진해지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스페시픽 그래비티가 좀 묽어지는 경우는 이뇨제를 사용해서 물이 많이 빠져나온 경우, 또는 이제 특히 알도스테론이라는 부신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빌리루빈이랑 유로빌리노겐 이렇게 두 가지 보실 건데, 이제 조금 달라요. 빌리루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변에서, 유로빌리노겐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서 검출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전 자체가 어떠냐면, 저희가 해미라고 하는 그런 적혈구의 적혈 성분이라고 하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어쨌든 피 자체가 빨갛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적혈 성분 자체가 이제 수명을 다하면서 어디서 분해가 되고 대사가 되냐면, 간에서 대사가 되고 분해가 돼서 1차적인 빌리루빈이라는 걸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빌리루빈이 저희가 대변을 보게 되면 정상 대변은 갈색변이죠. 이 갈색변을 만드는데 일종의 전구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빌리루빈 자체가 간에서 대사되면서 배설을 위해서 장내, 그러니까 대장으로 이동을 천천히 하게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장내로 이동을 하게 되고, 어느 루틴을 타고 가냐면 보통 이제 그런 간담도 체계라고 하는 그 덕트를 타고 이동을 하게 돼서 그 장내에 도착을 하고, 장내의 정상적인 세균들과 만나서 빌리노겐이라는 걸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 빌리노겐 자체가 어쨌든 대변을 꺼맣게 조금 갈색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때 대부분은 대변으로 배설이 돼요. 한 80% 이상은 대변으로 배설이 되고, 그러고 그 중에서 다시 배설되지 않은 것들의 일부분은 간으로 재흡수, 또 그 중에서 2%는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네, 요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장내에서 만들어진 빌리노겐은 소변으로 배출이 되니까 일부 나오는 건 정상이에요. 그래서 유로빌리노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 나오거나 너무 많이 나와도 비정상인 거고, 빌리루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게 되면은 비정상 소견, 그러니까 2포지, 3포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비정상 소견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빌리루빈이랑 유로빌리노겐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이 이 원인이 될 수 있냐라고 보면은, 처음 기전이 뭐였죠? 맞아요. 적혈 성분이 대사가 되는 그 빌리루빈이 생성되는 과정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해미 말 그대로 그 적혈구가 더 많이 파괴되는 질환들, 예를 들어서 용혈성 질환이라든지 또는 간 질환일 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에서 정상적인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특히나 담도 폐쇄, 저희가 이 커먼 바일 덕트가 특히 막힌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서 생성이 된 빌리루빈이 장내를 통하지 못하니까 빌리노겐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소변상에선 유로빌리노겐이 나오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 변환되지 않은 빌리루빈의 값은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담도 폐쇄일 때는 유로빌리노겐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고 검출이 아예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오히려 빌리루빈의 값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소변 검사는 여기까지 아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는 게 이제 이해가 되겠구나 라고 넘어갈 거고, 저희가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건, 자, 여기서 굳이 집으면 나이트레이트, WBC, 류코사이트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글루코즈, 케톤 바디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소변에서 빌리루빈이라든지 유로빌리루겐이 너무 많이 빠지거나 안 나온다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소변 검사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하지 못했던 ABJ 조금 딥하게 들어갈 부분이어서 요거는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도 스테이블 하세요.